어떤 잘못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 누락되었는지 하는 부분들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더하기 만에 하나 이 환경영향 평가를 이 법이 규정한 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때 사법부에 제소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지금 이번 환경영향 평가의 쟁점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지금 대저대교 환경영향 평가를 낙동강교육 환경청이 통과시킬 때 그 통과시킨 근거가 대체서식지 조성이 그 환경 저감 방안이 된다 하는 부분들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가유산청도 대체서식지 조성 계획이 잘 마련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에 이 교량건설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시가 제시한 대체서식지 조성 계획이 왜 이 잘못인지 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기가 지금 우리 부산시가 이 구간이 죄송합니다. 이 구간이 지금 은궁대교를 만들려고 하는 구간입니다. 은궁대교를 만들고 이 은궁대교가 통과하는 구간 바로 밑에 있는 이 지역을, 사진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지금 대체서식지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체서식지를 만드는 이유는 여기가 지금 얼숙도에서 하구뚝을 건너와서 하구뚝 아래쪽에 있는 갯벌과 가장 가까운 본류 쪽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구뚝 교량하고 서부산 낙동강교 사이에 약 5km 정도 넓은 간격이 확보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큰 고리들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교량이 들어서게 되면은 현재 넓은 교량 구간이 이 은궁대교에서 2km, 3km 정도 좁은 간격으로 서식지가 파편화되니까, 작은 서식지로 되니까 큰 고리는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큰 고리가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감 방안으로 여기 은궁대교가 지나가는 바로 옆에 여기 맥도에 있는 그 준설도 적기장의 제일 상단부에 대체서식지 이곳을 큰 고리가 서식할 수 있는 연못형 섭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연못형 섭지는 보시게 되면 연못이 있고 가쪽에 이제 풀들이 쭉 자라고 있는 초지가 형성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대모잠자리입니다. 전 지구적으로는 가장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종입니다. 이 종들이 여기 풀밭을 서식지로 이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하기 여기 있는 이 바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기입니다. 역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고리가 서식할 수 있는 연못형 대체서식지를 만들게 되면 여기 이미 서식하고 있는 사기라든지 대모잠자리 같은 멸종위기종이 더는 서식할 수 없는 이런 곳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궁대교를 만들어가지고 환경을 파괴하고, 더하기 대체서식지를 만든다 그러면서 또 대모잠자리나 삭가 같은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없애는 이종의 잘못을 부산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 단계에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가려져야만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부산시는 대체서식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낙동과 하구에 도래하는 철새가 그 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구뚝이 만들어지면서 여기 있는 대마등, 얼숙도, 신호인공도래지를 비롯해 가지고 이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수많은 대체서식지가 1997년 이래로 낙동과 하구 이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서식지가 만들어졌고, 이 대체서식지가 성공적으로 작용을 했다면 낙동과 하구에 도래하는 새들은 줄지 않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숙도 대교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얼숙도 인공도래지, 신호인공도래지, 대마등의 인공도래지가 만들어졌지만 낙동과 하구에 찾아오는 고니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100, 200 이상 오던 이런 고니가 사라졌고,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되어 있던 고니가 낙동과 하구에서 사라진 이후에 멸종위기종 1급으로 위치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더하기 동아시아에서 가장 새제비 갈매기가 많이 찾아오던 이런 섭지로 낙동과 하구에 여름을 대표하던 새가 여기 있는 새제비 갈매기입니다. 역시 수많은 대체서식지가 만들어졌고, 하지만 얼숙도 대교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새제비 갈매기는 번식 개체군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대표하는 새 큰고니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마리 정도 찾아오던 큰고니들이 지금은 약 절반 정도밖에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자체 조사한 조사 자료에도 낙동강하구를 찾아오는 새들은 계속 줄고 있는 걸로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서식지가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다는 부산시의 주장은 환경영향 평가를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어디에서도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명서에서 특별히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대체서식지가 실효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달라 하는 것들을 요청을 했고, 그럼 은공대교가 건설되면서 가장 크게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조류가 큰고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큰고니는 날 수 있는 새 중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새에 속합니다. 날개 뻗친 길이만 하더라도 2m 20에서 2m 40에 이르고 몸무게가 10kg가 넘는 가장 무거운 새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새는 안고 뜨는데 큰 비행기처럼 긴 활주로가 필요하고, 그동안 저희들의 조사와 또 저희들에게 도와주는 이런 전문 학자분들의 도움에 힘입어가지고 큰고니가 안정적으로 서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량 간격이 4km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두 편의 학술 논문이 이미 발간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 평가 단계에서는 이 학회에서 인정한 한 편도 아니고 두 편, 더하기 부산시 논문도 동시에 나와 가지고 있는데 그 세 편의 논문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인정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대전대교 환경영향 평가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국조류학회지에 2023년도에 실린 부산시 전 환경실장 이건희 씨 등이 만든 이 논문에 나오는, 그래서 큰고니가 교량을 진단하기에 충분한 거리인 382에서 573m를 확보하고 그 근처에 대체 습지만 있다면은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고 개체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영향 평가서를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대교 환경영향 평가서, 은공대교 환경영향 평가서가 이 통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4km가 필요하다는 학술 논문 등에 의해서 통과가 어려우니까 그 환경영향 평가를 통과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건희 실장이 직접 논문에 저자가 되어 가지고 가짜 논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희 논문에 나와 가지고 있는 이 각도, 거리 하는 것들을 논문에 출처로 밝혀 놓은 것을 낱낱이 뒤졌습니다. 낱낱이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습니다. 계산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인 이건희 실장이 부하 공무원 등을 대동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출처가 없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논문이더라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한국조류학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한국조류학회에서도 이를 인정해서 현재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거리가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가려가지고 판결을 내릴 때 낙동강 유역 환경청의 판정이 정당했다 하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 거짓 부실로 작성한 것들을 환경청이 함께 인정하는 공범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저희들이 기억하고 일을 하긴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재심의학회의 해신 논문입니다. 아까 부산시는 고량이 있어도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그 서부산 낙동강교 바로 아래쪽에 지금 큰고니가 들어와서 지금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들어온 시기를 보게 되면은 2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도래해서 11월, 12월 갯벌과 같은 넓은 곳에 안정적으로 먹이를 섭취할 수 있는 이런 먹이들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새들한테는 이 보릿고개에 해당이 됩니다. 생존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설사 다리가 옆에 있더라도 뭐 다리만이 아니라 동네 저수지까지 그때는 찾아가서 먹이를 먹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고 교량이 있어도 큰고니가 서식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살아가려 그러면 지하철 계단에서라도 뭐 노숙하면서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곳만 있다 그러면 과연 사람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큰곤이도 안정적으로 서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km 정도의 교량 간격이 유지되어야 낙동강하구에 안정적으로 도래하는 게 가능하다 하는 정당한 논문을 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애매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홍석환 교수님, 부산대 홍석환 교수의 논문입니다. 적어도 4km 정도의 교량 간격이 필요하다는 거고, 여기는 경상대 이수동 교수 등의 논문입니다. 역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적어도 4km의 교량 간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큰곤이가 안정적으로 서식한다는 논문이고, 또 재밌는 것은 여기 부산시 이 공동조사자로 참가했던 이종남, 이원호 에코센터에 근무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김민규 하는 분은 이건희 실장의 그 부하직원입니다. 부산시 그 환경정책과에 근무하는 이분들이 역시 환경 그 영향평가 통과를 목적으로 해서 지은 논문인데, 해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다리 간격이 좁은 곳에도 큰건이가 서식하더라 하는 근거로 이 논문을 이용하는데, 근데 나와 있는 결론은 자세히 보게 되면 다리 간격이 넓은 대저대교와 은궁대교 애정지 두 지역에 분포하는 큰곤이의 합이 자그마치 95.34%에 이르더라. 다리 간격이 좁은 곳에는 새들이 거의 가지 않더라. 해서 교량 간격이 넓은 4km 정도가 유지되는 곳이라야 큰곤이가 안정적으로 서식한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이런 논문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 유역환경청 이 부분을 그렇게 이용하지 않고 부산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이런 근거 자료로 대저대교 때는 우리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이분들이 평가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 세 논문이 이미 4km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만 큰곤이가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을 밝힌 학술 논문이 있고, 더하기 무엇보다도 낙동강 유역환경청 스스로가 2020년 12월 3일에 대저대교 노선 선정을 위해서 겨울철새 공동조사를 했고, 그 공동조사에 따라 가지고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국가 전문기관의 그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해서 교량이 들어서게 되면 서식지를 파편화하더라 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던 이전 환경청의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환경청의 결정 등을 현재 환경청이 모두 무시하고 있는데 이번엔 그 결정을 무시하지 않고 정당하게 판결하지 않을 적에는 뭐 저희들 할 수 있는 뭐 사법적 판단까지 모든 과정을 다 거치면서 이를 밝혀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두 가지 내용이 핵심 내용들이고, 뭐 그 외에도 뭐 부산시의 교량 건설의 필요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가장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뭐 잘 알고 있는 얘기니까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량 계속 줄고 있고, 낙동강 횡단 교통량도 줄고 있는데 뭐 환경영향 평가서에 거짓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낙동강하고 일원의 그 미래 조감도를 잘 보여주는 게 여기 있는 에코델타시티 조감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천혜의 자연을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억만금을 들여도 만들 수 없는 땅을 모두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하는 게 지금 부산시가 갖고 있는 낙동강하고 일원의 미래 조감도입니다. 박형준 시장이 그리고 있는 낙동강하고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는 얼마든지 뭐 우리 내륙 쪽에 만들 수 있고 텅텅 비어가는 원도심에도 만들 수 있지만, 낙동강하고는 뭐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이고 하더라도 결코 만들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이런 소중한 한국이 지니고 있는 세계적인 자연유산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희들 뭐 최선을 다해서 낙동강하고를 지키는데 남은 노력들을 아끼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기자회견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